하루 끝에 이렇게 또 당신과 마주 앉습니다. 세상에 말 못할 이야기도 가슴 깊이 담아둔 속마음도. 여기는 얼음밤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살포시 비춰줄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조용한 위로. 지금 시작합니다. 전화만 하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스마트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한 할아버지의 특별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먼 훗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손주로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한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꾸렸고 은퇴 후에는 소소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켜놓고 신문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죠. 가끔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면 집 전화기로 통화를 하거나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식들이 김할아버지께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모두 스마트폰 쓰는 시대예요. 이걸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면 편하실 거예요. 자식들의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할아버지는 그저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버튼식 휴대폰만 사용해온 그에게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낯설고 복잡하기만 했으니까요.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당혹감을 김할아버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면을 켜려고 여러 번 버튼을 눌러봤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겨우 켰다 싶으면 이상한 화면들이 나타나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해도 연락처를 찾는 방법조차 헷갈렸죠. 이게 도대체 무슨 기계란 말인가? 결국 김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예전처럼 집 전화기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었고 김할아버지의 일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아버지, 스마트폰은 잘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응, 잘 쓰고 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거의 손도 대지 않는 상태였죠. 자식들도 바쁜 와중에 일일이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어려웠고 김할아버지 역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고 특히 대학생이 된 손주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그 폰 쓰세요? 스마트폰은요? 민준이의 질문에 김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서랍에 넣어뒀단다.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손주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해서 김할아버지의 디지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참을성 있게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의 기초부터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켜져요. 자, 한번 해보세요. 김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민준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문자 보내는 거고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는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스마트폰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여러 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 앱에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민준이의 질문에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훈아 선생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민준이는 즉시 검색창에 나훈아를 입력했고 수많은 노래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다 있어요. 어떤 곡 들어보실래요? 김할아버지는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한 곡을 가리켰습니다. 이 노래,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좋아하던 곡인데. 민준이가 그 노래를 재생하자 갑자기 작은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노래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자주 듣던 곡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데이트,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모든 순간들이 그 멜로디와 함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준이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세요?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구나. 이 작은 기계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니. 민준이는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옛날 드라마나 영화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민준이와 김할아버지는 함께 앉아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탐험했습니다. 민준이는 유튜브를 켜서 할아버지 세대의 추억이 담긴 옛날 가요, 무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젊은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김할아버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찾았니? 이건 내가 20살 때 봤던 방송인데. 민준이는 또 날씨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를 보시면 오늘 날씨도 나오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앱은 뉴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문 안 사도 여기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신문을 사서 읽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민준이가 영상통화 앱을 열어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세요? 이걸로 멀리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 돌아가도 언제든지 할아버지 얼굴 보면서 전화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김할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손주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능이 어디 있을까요? 민준이는 즉석에서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친구 얼굴이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면 속에서 손을 흔드는 민준이의 친구를 보며 김할아버지는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명절이 끝나고 민준이가 떠나기 전 김할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한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서.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자주 연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영상통화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민준이는 떠났지만 김할아버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후
김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음악 앱을 켜려다가 잘못 눌러서 다른 앱이 실행되기도 했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건 아니야.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아침마다 김할아버지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날씨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직접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문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뉴스 앱을 열어 자신이 관심 있는 기사들을 골라 읽었죠. 처음에는 작은 글씨가 불편했지만 민준이가 알려준 대로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니 오히려 신문보다 편했습니다. 원하는 기사를 검색할 수도 있고 궁금한 내용은 추가로 찾아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나오는 프로그램을 그냥 보곤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가요 무대, 고전 영화, 다큐멘터리. 선택지가 무궁무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젊은 시절 좋아했던 영화를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극장에서 봤던 그 영화를 50년 만에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실수로 알 수 없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상한 광고가 계속 뜨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설정을 잘못 만져서 소리가 안 나와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전화를 걸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영상통화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인데 이게 갑자기 소리가 안 나네? 화면 속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있는 버튼 보이세요? 그거 눌러보세요. 김할아버지가 버튼을 누르자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됐다. 역시 우리 손주는 똑똑해. 이런 작은 소통들이 쌓여가며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김할아버지가 직접 민준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오늘 혼자서 음악을 찾아서 들었어. 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되더구나.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이제 진짜 고수시네요. 그 칭찬이 김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차 김할아버지의 실력은 늘어갔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익혀 산책하며 예쁜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도 했고 그 사진을 자식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원에 나갔더니 단풍이 정말 예쁘더구나. 사진과 함께 온 문자를 받은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배우셨지? 하며 기뻐했죠. 김할아버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나도 요즘 스마트폰 쓰는데 참 좋더라고라며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라며 시큰둥하던 친구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음악이 나와. 자네가 좋아하는 패티김 노래도 있어.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김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세계의 안내자가 되어갔습니다. 배우는 것도 기쁘지만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김할아버지는 종종 스마트폰으로 옛날 사진들을 보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준 가족 사진, 손주들의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과
아내의 사진까지. 작은 화면 속에 담긴 추억들을 들여다보며 김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연결되는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김할아버지는 반갑게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든 환영이지. 화면 속 민준이는 학교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지. 오늘 아침에도 네가 알려준 음악 앱으로 좋아하는 노래 듣고 공원도 산책하고 왔어. 사진도 찍었는데 보여줄까? 민준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사진 보내주세요. 김할아버지는 서툴지만 성심껏 사진을 찾아 전송했고 그 모습을 본 민준이는 뿌듯해했습니다.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다음 방학 때 집에 올 계획까지. 평소 같았으면 명절에나 겨우 나눌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언제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김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저 그리움만 쌓여갔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통화를 통해 손주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확인하고 때로는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다른 손주인 초등학생 손녀 지은이와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카메라에 비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건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김할아버지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우리 지은이 정말 잘 그렸네. 나중에 큰 화가 되겠어.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김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는 복잡한 기능이나 화려한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스마트폰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자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자식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직접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내가 찍은 사진들 보여줄게라며 능숙하게 앨범을 열어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원의 단풍, 동네 고양이,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시게 됐어요? 자식들의 놀란 반응에 김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알려줬지. 요즘은 나도 제법 하는구먼. 민준이는 뿌듯한 표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김할아버지는 또 다른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간 날 오후에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고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 대신 충만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는 옛날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매주 빠짐없이 듣던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 아카이브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50년 전 자신이 듣던 라디오 드라마를 다시 들으며 김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뭔가 즐거운 일이라도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친구 덕분이지. 민준이가 알려준 덕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손주를 뒀네요, 우리. 실제로 김할아버지의 생활은 눈에 띄게 활기차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즐거워졌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는 옛날 영화배우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고 오늘은 고향 마을의 사진들을 검색해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김할아버지는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영수 씨, 오늘은 우리한테 뭘 보여줄 거요? 라며 먼저 물어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날 자신이 발견한 재미있는 영상이나 음악을 친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옛날 운동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줘 친구들과 함께 추억에 잠기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건강에 좋은 체조 영상을 찾아 함께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는 김할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 자네 요즘 참 젊어 보이는데 비결이 뭔가?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그런 것 같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만은 젊을 수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특별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오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민준이는 궁금한 표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할아버지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할아버지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이었어.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얻게 됐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 민준이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가 제가 가르쳐드린 걸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고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뿌듯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실 저도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아요. 김할아버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쳐줬다고?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할아버지는 어려워도 끝까지 배우시잖아요. 그게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주가 알려준 것을 열심히 따라했을 뿐인데 그것이 손주에게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로한테 배우는 거구나. 할아버지도 너한테 배우고 너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날 밤 잠들기 전 김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늘 민준이와 영상통화하며 찍은 스크린샷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주의 환한 웃음이 담긴 그 사진을 보며 김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가져다준 진짜 선물은 바로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 여러분,
오늘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작은 용기와 함께하는 누군가의 손길만 있다면 새로운 세계는 언제든 열린다는 것,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기술이 어려워 망설이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잠깐의 도움으로 큰 세상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길 바랍니다.